어머나 지금 살 빠지고 있어? 딱 알아채는 순간 그때부터 안 빠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운동할 때 할만하다? 당장 그 운동 바꾸세요. 내가 정책이라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를 멀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JJ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살이 잘 빠지다가 더 이상 살이 안 빠진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식사량을 좀 더 줄이거나 운동을 늘리거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빠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잘 안 빠져요. 그때부터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오늘은 정체기를 완벽하게 깰 수 있는 다양한 스킬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정체기가 오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항상성. 일단 우리 몸은 살이 빠지기를 싫어해. 현 상태가 너무 좋아.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살이 빠질 때까지는 얘가 긴가민가 잘 모르다가 이걸 딱 알아채는 순간 어머나 지금 살 빠지고 있어? 그때부터 안 빠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정말 호르몬 조절해서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만들고, 식욕을 조절해서 더 많이 먹게 만들고, 움직이기 싫게 만들고, 움직여도 에너지를 못 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도록 자꾸 회방을 놓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정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 그거 알아? 익숙한 게 제일 무섭다. 우리가 쓰는 다이어트 방법에 내 몸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특히 적당한 강도로 하는 운동, 적당히 먹는 식단, 내 몸에 저장이 되어 있는 잉여 체지방을 꺼내다 쓸 만큼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즉 힘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유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원래 정체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살은 직선형으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에 비례해서 살이 빠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체중은 계단형이나 파동형으로 감량이 되게 됩니다. 특히 계단형으로 움직이는 경우 평행 구간에서 정체기가 왔다는 생각에 어제랑 오늘이랑 몸무게가 똑같아. 3일째 몸무게가 변하지 않아.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절식을 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감량 스케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정체기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회원님들을 티칭하면서 확실하게 정체기를 깼던 몇 가지 스킬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섭취량을 늘린다. 아니, 더 적게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적게 먹으면 물론 살이 잘 빠지지만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그에 익숙해지고 대사가 떨어지면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는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미 다이어트를 하면서 섭취량을 많이 줄여왔다면 섭취량을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정체기를 깨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섭취를 늘려주면 몸이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섭취량 늘리기는 우리 몸이 섭취량이 줄어든 것에 익숙해지지 못하도록 몸을 속이는 역할도 해줘요. 대표적으로 사이클링 식단이 이런 속이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두 번째, 식단 종류를 체크해보세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방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여성분들 유제품, 가공식품, 시판에 나오는 다이어트, 도시락, 간식류 등등등 이런 것들만 끊어주셔도 정체기 금방 풀릴 수 있습니다. 닭이나 소, 계란 등에 들어있는 지방, 콩이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지방, 이런 것들로 적정량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운동 강도 조절하기. 과유불급, 즉 휴식 없이 너무 매일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정체기가 올 수 있더라. 이런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 오히려 일주일 중에 하루 완전 휴식을 넣어주면 정체기가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동 강도가 너무 낮고 습관적인 경우, 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쉽게 정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스스로 운동 강도를 잘 조절하기 어려운 것들, 나는 매일 러닝머신을 하루에 1시간씩 탈 거야, 나는 운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강도 설정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목표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번 웨이트 혹은 필라테스 등만 했다면 고강도의 서킷이나 크로스핏, 타바타 등의 심폐지구력이 함께 들어가는 운동을 주 1회 해보세요. 혹은 등산이나 러닝 같이 유산소성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운동할 때 할만하다? 당장 그 운동 바꾸세요.
네 번째, 패턴의 변화. 내가 기존에 해오던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턴에 약간의 변화를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매일 운동했던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으로 운동해보세요. 사이클 변화만으로도 몸은 굉장히 힘듦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피로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살이 빠지게 될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 몸은 잘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잠이 부족해도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에는 잠이 정말 중요해요. 심지어 이 수면이 부족해지면 식욕도 올라가기 때문에 식단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기죠. 나는 분데 도저히 평일에 8시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최소한 주말에는 조금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 추천드립니다. 혹은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하루에 1시간 이내 아주 짧게 낮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니 낮잠을 통해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 추천드려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한데요. 스트레스 관리. 정체기는 어찌 보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구간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해요. 살은 선형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단형으로 사람마다 일정한 주기를 가지면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단 구간에서 매번 멘탈이 흔들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이 터지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공들여 만들었던 습관들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정체 구간을 정체기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준비 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맨날 몸무게를 체크하면서 강박적으로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을 믿으면서 확신하고 빠지지 않는 구간을 버텨내는 멘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결국에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고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요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체기라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체중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될 요소들을 찾아서 변화를 줘보세요. 사람마다 그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2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을 들이면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정체기를 부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신기하게도 많은 저희 회원님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아. 그랬을 때 이러한 방법들로 정체 구간을 해결을 했습니다. 무조건 음식을 줄이고 더 많이 유산소 운동하고 이 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다이어트를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이제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